김어른의 생활설명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무겁습니다. 하지만 꼭 들으셔야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고 멈칫하는 일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걸까? 오늘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대부분의 깜빡임은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뇌가 망가진 게 아니라 뇌가 굶고 있다는 점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입니다. 몸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작지만 산소와 혈액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뇌는 에너지를 저장하지 못합니다. 잠시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바로 반응합니다. 그 반응이 무엇이냐 하면 가장 급하지 않은 기능부터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기억을 꺼내는 기능이 그중 하나입니다. 기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기가 약해져 문이 닫힌 상태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를 머리 안에서만 찾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뇌로 올라가는 길목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길이 바로 목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은 전부 목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앞으로 숙이고 스마트폰을 오래 보거나 베개가 지나치게 높거나 등이 굽은 자세가 계속되면 이 길이 좁아집니다. 길이 좁아지면 뇌는 늘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깜빡임입니다. 제가 상담에서 자주 보는 모습이 있습니다. 병원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은 불안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자세를 보면 대부분 고개가 앞으로 빠져 있고 목 뒤 근육이 굳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약을 먹어도 뇌는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합니다. 약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치매와 단순 건망증의 차이를 한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단순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떠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힌트를 줘도 기억 자체가 흐려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차이를 분명히 짚어드릴 겁니다. 괜히 겁먹지 않도록, 그러나 놓치지 않도록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느끼는 깜빡임이 정말 위험 신호인지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회복 가능한 상태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포를 키우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시간입니다. 앞에서 뇌가 굶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굶주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어떻게 뇌 혈류를 막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활 자세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고개를 앞으로 내민 채 텔레비전을 보고 스마트폰을 아래로 숙여 오래 보고 높은 베개에 목을 깊게 꺾은 채 잠드는 습관이 쌓이면 목 뒤 근육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이 근육이 굳으면 혈관이 지나는 통로도 함께 압박을 받습니다. 길이 좁아지면 당연히 흐름이 약해집니다. 뇌는 충분한 산소를 받지 못하면 가장 먼저 기억을 꺼내는 능력을 줄입니다. 목 뒤에는 풍지혈이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귀 뒤에서 손가락을 뒤로 밀어 넣으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 지점은 뇌로 가는 혈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부드럽게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목 뒤 근육이 풀리면서 혈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지그시 눌러 10초 정도 유지하고 천천히 풀어주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하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압을 주고 빼는 리듬입니다. 이 작은 동작이 목 뒤의 긴장을 풀어주고 뇌로 가는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등과 날개뼈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등이 굽은 채 생활합니다. 등이 굽으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목은 더 앞으로 빠집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목혈관뿐 아니라 가슴을 지나는 큰 혈관도 압박을 받습니다. 결국 뇌로 가는 전체 흐름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 문제는 머리보다 등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어깨를 뒤로 젖히고 날개뼈를 모으는 동작을 해주면 가슴이 열리면서 혈류가 달라집니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꾸준히 하면 분명한 변화를 만듭니다. 베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나치게 높은 베개는 목을 앞으로 꺾어 놓습니다. 밤새 이 자세가 유지되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더디게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높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목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이 되는 높이가 기본입니다. 누웠을 때 턱이 가슴 쪽으로 꺾이지 않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작은 점검이 반복되면 뇌로 가는 길은 서서히 회복됩니다.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 한 분은 몇 년 동안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습니다. 검사에서는 큰 이상이 없었지만 불안이 커져 있었습니다. 자세를 살펴보니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씩 고개 숙여 사용하고 계셨고 베개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목과 등을 관리하는 루틴을 들였고 한 달 정도 지나자 머리가 덜 답답하고 생각이 빨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뇌가 다시 공급을 받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기억력은 갑자기 꺼지는 스위치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서히 흐름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두려워하기보다 흐름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치매 전조 증상과 단순 건망증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어떤 신호가 정말 위험한지, 어떤 신호는 회복 가능성이 높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공포가 아닌 판단 기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뇌로 가는 혈류와 자세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이것이 정말 치매의 시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단순 건망증은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꺼내는 속도가 늦어지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는 사람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거나 힌트를 들으면 생각이 납니다. 또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잠시 잊었지만 동선을 되짚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뇌 기능이 완전히 손상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반응이 느려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반면 치매는 기억의 흔적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힌트를 줘도 연결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을 하며 일상적인 판단력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 건망증은 본인이 불편함을 크게 느낍니다. 스스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치매가 진행되면 본인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 가족이 먼저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걱정하고 영상을 찾아보신 분들은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높은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억력 저하에는 수면도 큰 영향을 줍니다. 잠이 얕거나 밤중에 자주 깨면 뇌는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합니다. 특히 깊은 잠 단계에서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날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어렵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잠의 질을 관리하는 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수분 부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물을 적게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흐름이 느려지고 결국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물을 조금만 충분히 마셔도 머리가 맑아졌다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실제 흐름의 변화일 수 있습니다. 식사도 영향을 줍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과 저녁에 몰아서 먹는 패턴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듭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면 뇌는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변동이 완만해지고 뇌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것입니다. 치매를 두려워하기 전에 뇌가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혈류, 자세, 수면, 수분, 식사 이 5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조건이 무너진 상태에서 기억력만 탓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뇌의 흐름을 살릴 수 있는 간단한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불안을 줄이고 방향을 잡는 마무리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뇌가 굶고 있다는 표현을 드렸고, 목과 자세, 수면과 수분, 식사 습관이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기준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목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3번, 한 번에 30초면 충분합니다. 귀 뒤 풍지혈을 지그시 눌러주고 턱을 살짝 당겨 목 뒤를 길게 만드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뇌로 가는 혈류를 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둘째, 자세를 바로 세우는 습관입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스마트폰을 볼 때 고개가 앞으로 빠지지 않았는지 스스로 점검합니다. 어깨를 뒤로 젖히고 날개뼈를 모아 가슴을 여는 동작을 하루 몇 번이라도 해주면 흐름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목의 긴장은 서서히 풀립니다. 셋째, 수면의 질을 챙기는 일입니다. 잠드는 시간보다 깊이 자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베개 높이를 점검하고 목이 꺾이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오래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의 빛은 뇌를 깨어있게 만들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넷째, 수분입니다. 갈증을 느끼기 전에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사이에 한 컵, 잠들기 전에는 과하지 않게 조절하면 됩니다. 물은 혈액을 부드럽게 하고 흐름을 돕는 가장 단순한 도구입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식사입니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급격한 폭식을 피하십시오. 단백질과 적절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뇌는 일정한 에너지를 공급받습니다. 특별한 보조제가 아니라 기본을 지키는 식사가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기억력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흐름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흐름을 되살리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두려움부터 키우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지금 걱정하고 계신다면 오히려 다행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점검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두려움으로 막을 수 있는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을 바로잡으면 늦출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영상이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이 아니라 방향을 잡아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길을 잃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다시 열어주는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김어른의 생활설명서는 앞으로도 60 이후의 몸과 뇌를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할수록 기본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